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한동훈이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기자들에게 10억 원의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한 부분을 두고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법대로 하자고 하니 법정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따져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생각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면 승부하겠다는 것이죠. 김의겸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소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으니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그게 10억 원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국정감사 때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물어본 것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다. 설사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훼손에 대한 대가가 10억 원까지 되나 싶다. 한동훈이 스스로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생각했다. 이건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불편한 소리는 형사 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겁이 나서 청담동 의혹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스스로 얼마나 자책을 하겠느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기자 출신이니 팩트체크를 좀 더 했으면 하는 얘기도 있다라고 말하자 평시체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이 평시냐? 역대 어느 정권이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일망타진 수준으로 검찰이 나서고 있다. 이건 기억을 되돌리면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나 있었던 일이다. 그때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당시는 별 4개 대장들이 계엄령 사령관이었다면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계엄 사령관을 하면서 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말 참 잘했습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 상황입니다. 저들은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민주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고 또 민주 인사들을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처하는 모습은 아직도 평상시와 다를 게 없는 그런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더 길길이 날뛰고 발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민에 대해서도 결국엔 곧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임 건의안을 먼저 시도하고 윤석열이 거부하면 그때 탄핵 소추로 가겠다라며 물러터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쟤들은 민주당 만만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정권이라면 민주당 역시도 역대 어느 정당도 하지 않았던 강경한 태도로 맞서줘야 하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같은 자들이 세상 겁없이 설쳐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확실한 물증을 잡아 꼼짝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어제 한동훈 자택에 주거 침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이 시민언론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거 침입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조그마한 의혹이 제기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박인 것이죠. 더 탐사에게 벌써 6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언론 탄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을 향해 진실을 파헤치고 위협이 되는 이 더 탐사를 없애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건이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첼리스트가 더 탐사 권지연 기자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법무장관이 자기 직을 걸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켜줘? 힘은 여기 다 있는데. 나를 없던 걸로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 한동훈 진짜 머리가 좋구나. 내가 걸게요. 나는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았어. 딱 내 눈을 맞추잖아. 너무 무서워. 말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이건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할 일이 없어. 정권 바뀌면 언제든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누군가 증거가 나오면 모를까? 내가 나서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술자리는 사실이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을
저 무도한 권력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날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덧붙인 말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무서운 불안을 갖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봐야 이길 수 없는 거 차라리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야 내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직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힘을 가진 검찰 조직까지 주무르는 권력을 가진 자들과 개인이 정면 승부를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꼴이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첼리스트가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도 하고 정면으로 나서주면 좋겠지만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첼리스트의 말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 진실이 밝혀질 날 꼭 올 것입니다. 증인이 있어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의 수많은 의혹에 맞서 싸워야 할 이 민주당 내에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수박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이 창작 능력이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연출 능력도 형편없다라며 검찰을 직격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밖에 이원흑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예전에 박지원 원내대표 시절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검찰에 가서 얘기하고 오면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된 일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 문제는 풀어주는 것이 맞겠다. 이재명 대표가 나는 정말 떳떳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천하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라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자진 출석에서 소명하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는 눈도 못 마주치면서 벌벌 떠는 것들이 내부 총질에는 어쩜 그렇게 열심히들 나불거리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영선이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슬슬 엄풀질을 하더니 이상민, 김종민, 박용진, 조홍천 등등 한동안 조용하던 이 수밖에 의원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와 또 입을 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강해지려면 이런 자들부터 정리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